친애하는 견주님들께 저의 이름은 릴리 팍슨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의 애완동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입니다. 모모로서 부분으로서 우리 목표의 한 일환으로서 자, 뭐 하려는 목표? 만들려는 목표. 뭐를 만든다? 공동체를 좀 더 개에게 친화적인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최근 들어서 개장했습니다. 새로운 개공원을. 그 공원은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제공하기 위해 즐거운 경험을, 자, 누구에게? 개들에게, 소유주들에게. 있습니다. 커다란 풀이 있는, 한마디로 잔디밭 그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 공원에서 당신의 개들이 뛸 수도 점프할 수도 놀 수도 있는, 우리는 각각의 떨어진 분리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작은 개들과 그리고 큰 개들을 위한, 보장하기 위해 안전을. 당신은 또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벤치들과 공간들을, 휴식을 위한 공간, 그리고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을, 멋진 시간을 당신의 개들과 어디에서 이 새롭게 개장된 공원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릴리 팍슨, 애완동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마야는 기다렸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확인이 아니라 탑승 수속을 밟으려고. 체크인 하려고. 탑승 수속을. 체크인 하는 게 호텔이면은 이제 체크인 하는 거고, 이건 탑승 수속 밟으려고. 그녀 비행기. 그녀의 기대감들은 그녀의 유럽 배낭여행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랬다. 정말로 높았다. 그녀는 쭉 그래 왔었다. 쭉 고대하고 기대해 왔다. 여행을 1년 동안 그녀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빨리 하고 싶었다. 빨리 방문하고 싶었다. 마드리드에 있는 박물관을 빨리 보고 싶었다. 에펠탑을,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밤에 빨리 보고 싶었다. 그럴 적에, 그녀가 줄 서서 있을 적에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마침내 그렇게나 가까워졌다는 거. 그럴 적에, 그녀가 접근할 적에, 이 자체가 어디에 접근할 적에, 투 필요 없이 카운터에 접근할 적에 비행기 항공사 직원이 요청했다. 보자고 요청했다. 볼 거를 요청했다. 그녀의 여권을. 마야는 어디 안쪽으로 쭉 이렇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주머니 안쪽으로 싹 손을 뻗었다. 근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내버려 두고 왔었던 거. 그녀의 여권을 집에다가. 그녀의 계획들은 다 망쳐졌다. 그녀는 아주 상심했다. 마음이 무너졌다. 뭐뭐라는 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녀가 탈 수가 없다는 거, 비행기에. 그리고 연기해야만 한다는 거. 그녀의 꿈의 여행을. 사람들 종종 물어본다, 나한테. 뭐가 깜짝 놀라게 합니까?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합니까?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 거. 자,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경악하게 만드는 나를. 그 한 가지 것은, 날 놀라게 하는 한 가지 것은 이다. 그 정도이다, 정도. 어떤 정도냐 하면 그 정도까지. 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정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우리가 순전한
편리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정도이다. 그 양, 노력, 시간, 의사결정 그런 것의 양은 자 요구되는 뭐에 의해? 행동에 의해서 요구되는 이런 것의 양은 가진다. 엄청 커다란 영향력을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엄청나게. 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까지. 진정으로 좀 놀랄 정도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더 그럴 것 같아. 할 것 같다. 무언가를 할 것 같다. 만약에 그게 편리하면 그거 할 것 같다. 그리고 덜 그럴 것 같다. 덜. 만약에 그게 안 그러면, 편리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편리성에. 무엇의 편리성? 어떤 활동의 편리성에. 어떤 활동? 우리가 원하는 활동.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거를, 그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어떤 활동, 그것의 편리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두는 거, 쓰레기통을 어디 옆에 두는 거, 우리 현관문 앞에 두는 거, 그 두는 것이 만들었다. 우편 분류를 약간 더 편리한 상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는 그만뒀다. 때려쳤다. 미적대면서 미루는 거, 때려쳤다. 뭘 가지고 미루는 거, 이런 잡일 미루는 거.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그렇게 말한다, 보고한다. 그들이 더 훨씬 더 잘한다고. 응? 일 잘한다고. 무슨 일? 머무는 거. 가까운 채로. 어디에. 즉, 좀 가깝게 지내는 거. 멀리 떨어진 가족 멤버들과. 이제는 뭐니까? 이제는 뭐니까? 응? 도구들, 집단 채팅 도구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도구들이 만드니까 뭐 하는 거? 머무는데 연락을 유지하는 채로 머무는 그거를 쉽게 만드니까. 그거는 상식이다. 뭐뭐라는 거. 사람들의 내적인 믿음들이, 신념들이 아마 이끌 수 있다는 거. 그들의 외적인, 외부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거. 그 상식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끌린다면, 이끌려지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특정 사람에게 끌린다면 당신은 당연히 또 더 그럴 것 같다. 더 사귈 것 같다. 그 사람과. 만약 당신이 더 선호한다면, 한 브랜드를, 치약 브랜드를 더 선호하면 당신은 더 그럴 것 같다. 더 살 것 같다. 그걸. 물론 우리의 내적인 생각들은 뭐 늘 그렇진 않다. 늘 예측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공적인 행동을.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그게 명백하게 반영한다.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믿음과 행동들은 항상 연관되어진다. 어떤 식으로? 더 놀라운,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밝혀진다. 뭐뭐라는 것이. 화살이 그럴 것 같다. 향할 것 같다. 반대 방향으로 향할 것 같다. 즉 우리의 행동이 또한 형성할 것 같다. 우리가 믿는 것을. 자, 그러듯이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이렇게 언급하듯이, 만약에 사회심리학이 쭉 가르쳐 줬다면, 우리한테 뭐 어떤 거라도 가르쳐 줬다면, 지난 25년간, 그렇다면 그 가르쳐 준 건 아마 뭐뭐라는 것이겠지. 우리가 그럴 것 같다는 거겠지. 뭐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해서 어디 쪽으로 간다? 우리가 직접 생각해서 그런 방식, 행동의 방식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할 것 같다? 행동할 것 같다. 행동할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서 자, 어디 쪽으로 나아갈 것 같다? 방식,
어떤 생각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 같기도 하다. 상상해봐라. 따르는 것을. 정신, 침묵 선언, 침묵의 서약, 그 정신 따르는 거 한번 상상해봐. 매일 일상 속에서 도전시켜. 너가 너 자신을 도전시켜. 쓰도록. 하루 전체를 말하는 데다가 쓰도록. 오로지 뭘 말하는 거, 당신이 절대적으로 말해야 하는 그것을. 그게 뭐라는 게, 그게 널리 관찰되어져 왔어. 쭉 관찰되어져 왔어. 뭐에 의해서? 행동 심리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여지껏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 첫 데이트에. 자, 뭐라는 것이 관찰되어져 왔다? 우리가 너무 자주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취급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대화를 뭐로? 기다리는 것의 게임으로. 기다리는 것의 게임. 뭘 기다리는 거? 우리 차례. 말할 차례. 우리가 놓치는 거다. 그거.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 뭐 되어지고 있는 거. 말해지고 있는 거. 그거 놓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리허설하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우리 다음번 발화를.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 당신이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 어떤 생각? 대절이라는 생각. 다음번 이용 가능한 작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다음번 시작이라는 그 생각. 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는. 뭐든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어떤 거. 뭐든지 네 머릿속에 있는 게 뭐든지 간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없앨 수 있으면 어떨까? 만약 그러면 어떨까? 당신이 어디로 제한된다면 어떨까? 말하자면 50개의 말로 되어진 단어들로 제한된다면 어떨까? 내일 내 생각인데 당신은 아마 들을걸? 꽤나 다르게 들을걸? 다르게?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겠지. 꽤나 다르게 주의를 기울이겠지. 모든 단어에. 당신이 들었던 모든 단어에. 당신은 아마 딱 맞춰지게 될걸? 어디에 맞춰지게 될걸? 그것에. 당신이 반드시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곳에. 당신 아마 발견할지도 몰라. 뭐뭐라는 거. 당신이 덜 말할수록 더 당신이 듣게 된다는 거. 과학은 뭐뭐랑 관련되어진다. 축적하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거. 뭘 축적하고 뭘 이해? 관찰값들, 관찰한 것들, 물리세계에 대한 관찰한 것들. 그 이해는 혼자서, 그 이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을 못한다.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한다. 개별적 인간들은, 사람들은 행동해야만 한다. 뭐뭐를 기본으로 해서, 뭐뭐를 근간으로 해서, 그 이해를 근간으로 해서. 자, 뭐 하기 위해? 그 이해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학은 뭐뭐를 쭉 발견해 왔다. 규칙적인 운동이 좀 낮춰줄 수 있다는 거. 당신의 건강, 위험성, 그러니까 심장 질병의 위험성을 확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위험성을, 심장 질병에. 이 지식을 아는 것은 흥미로운데, 근데 안 해준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개인 건강에 대해서는. 자, 뭐뭐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거를 근간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힘든 부분이다. 읽는 거, 기사를 하나 읽는 것은, 운동에 관한 기사를, 그건 쉽다. 자, 어디로 점점 시작해 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좀 형성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걸 슬슬 시작하다. 실질적인 루틴, 일상에 박힌 틀, 그런 걸 형성하는 거, 또는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 무슨 루틴? 규칙적인 운동, 이런 걸 슬슬 시작하는 것 또는 형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과학이 실제로 해결을 아니 어떤 문제도 전혀 실제로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로지 해결된다. 자, 언제? 사람들이 지식을 취할 때. 자, 어떤 지식? 제공된 지식, 과학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런 걸 취하고 사람들이 쓸 때, 그 지식을 쓸 때, 사실 많은 그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 중 그런 많은 문제가 유발된다. 행동 부족에 의해서 유발된다. 뭐가 아니라,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뭐 지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따라서 또 우리가 정확하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뭐뭐라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면 그들이 동의할 거라고, 우리한테. 그리고 볼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볼 거라고. 근데 그 정반대가 사실의 경우이다. 모든 각각의 인간의 뇌는 다 다르다.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 다르다. 모든 사람의 열망들, 지식 다르다. 이거들이 다르다.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참 현실적인 상태다 라고. 그 말인즉슨 뭐뭐라고. 당신 아이디어가 딱 들어맞는다라고, 현실에. 근데 그거 뭐 현실적이다? 뭐 생각이 현실에 딱 들어맞는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거 네가 보는 그거는 오로지 너의 해석일 뿐이다. 너의 해석일 뿐이다. 현실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항상 다를 것이다. 무엇과는 다를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다를 것이다. Someone else's interpretation.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축구를 할 적에, 월드컵에서 팬들, 각각의 나라의 팬들은 비판한다. 팬들이 비판한다. 심판을. 뭐 때문에? 놓친 것 때문에. 모든 위반 행위를 놓친 거. 어떤 위반 행위? 나머지 한 팀. 두 팀이 하니까. 나머지 한 팀이 저지르는 그 위반 행위를. 아니, 틀림없이, 어김없이, 실패 없이, 확실하게 각각의 팀층은 믿는다. 뭐뭐라 하고. 이거 심판, 이거 편파적이네. 이거 누구한테 불리하게 편파적이네. 그들의 팀에 불리하게 편파적이네 라고 믿는다. 온라인 점유율, 소매거래의 온라인 점유율 선정된 유럽 나라들 안에서의 2018년 19년 위쪽 그래프가 보여준다. 온라인 점유율을 보여준다. 소매거래에 있어서 선정된 유럽 나라들에서 2018년 그리고 19년에 2019년에는 영국 기록했다. 가장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소매거래에서 가장 높은 걸 기록했다. 도달하면서 19.2%에 도달하면서 네덜란드는 보여준다. 가장 커다란 증가를 보여준다. 그것의 온라인 점유율에서 가장 커다란 증가를 보여준다. 소매거래에서 그 나라들 사이에 2018년 19년 그 급격한 상승, 이것을 가지고서 6%포인트가 넘는 2018년에 독일은 더 높은 온라인 점유율을 가졌다. 소매 거래 점유율을 네덜란드보다 더 높은 걸 가졌다. 반면에 2019년에는 독일은 뒤처졌다. 네덜란드에 뒤처졌다. 2018년에 독일의 온라인 점유율 소매거래의 점유율은 4배 그 이상이었다. 2018년에 4배 이상이었다. 스페인의 4배 이상이었다. 안되는데? 4배 안되는데? 4.8이 아니라 4 곱하기 4만 해도 16인데? 자, 그 사이에서 5나라들 사이에서 이탈리아가 기록했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가 가장 낮은 온라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소매거래에서 2018년 2019년에 가장 낮은 걸 기록했다. 에드워드 오 윌슨은 태어났다. 브링엄 지역, 그러니까 알래바마주의 브링엄 지역에서 태어났고 1929년 그의 초창기 어린 시절에 그는 되었다. 관심이 좀 쏠리게 되었다. 어디에? 자연에. 그리고 보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7살 때 그는 부분적으로 실명이 되어졌다. 낚시 사고에서 그의 줄어든 시야가 이끌었다. 윌슨을 그 연구 쪽으로 이끌었다. 개미 연구 쪽으로.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관찰할 수가 없었다. 더 커다란 동물들을 멀리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대신에 그는 집중했다. 더 작은 동물들에 집중했다. 그가 더 가까이에서 찬찬히 연구해 볼 수 있는,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연구한 다음에 진화 생물학을 연구한 다음에 알래바마 대학교에서 윌슨은 어디로 옮겨갔다.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되었다. 교수가 되었다. 1956년. 그는 절대 받지 못했다. 노벨상을. 그 상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분야에서의 연구, 진화 생물학의 분야에서의. 그러나 그는 받았다. 크래프트 상을 받았다. 1990년에. 윌슨은 모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구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알려져 있느냐면 현대의 다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윌슨은 사망했다. 92세의 나이로 매사추세츠주에서 사망했다. 실내식물 천국 팝업 가게 즐기십시오. 특별한 식물 쇼핑 경험을 즐기십시오. 탐사해 보세요. 아름다운 실내 식물들과, 그리고 또 가져오세요. 어떤 녹색의 것을 당신의 집으로 초록색을 가지고 가세요. 언제냐 하면 10월 11일에서 13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어디에서 하느냐면 테이스티 컵 카페에서 합니다. 세부사항: 실내의, 형용사예요. 실내의 식물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 구매, 즉 구매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다.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2개의 식물을 사면 조건절이라서 시제 만약에 2개의 식물을 사면 당신은 50% 할인을 얻습니다. 커피에서 50% 할인 받아요. 활동들 사진을 찍으세요. 포토존에서. 자, 뭐로 가득 찬? 독특한 식물들로 가득 찬. 장식하세요. 친환경적인 화분들. 자, 뭐로 만들어진? 재활용된 유리로 만들어진. 그 외부 음식하고 좀 마실 것들은 허용 안 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2025년 여름 카툰 페스티벌 8번째 연례 여름 카툰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요 끌어당겼죠. 많은 방문객들을 작년에. 왜 오지 않습니까? 응? 왜 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올해 되지 않으세요? 빨리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날짜 7월 5일에서 6일,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장소 메리빌 파크에서. 특징 지어진 행사. 이 만화 그리기 수업 있죠. 오로지 초보자들을 위한 그 수업이 있고, 페이스 페인팅이 있습니다. 만화가들에 의한 행진이 있어요. 옷을 갖춰 입은 그런 이 등장인물들 캐릭터의 퍼레이드가 있어요. 참고사항, 모든 방문객들은 받을 겁니다. 캐릭터 스티커를 받을 거고, 더 많은 세부적인 시간표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 좀 확인해 주세요. 요 사이트 확인해 주세요. 연구들,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들은 제공한다. 통찰을 제공한다. 자, 뭐에 대한 통찰이냐면 뭐를 그게 의미하는지, 자, 뭐하는 게 의미하는지 가진다라는 거. 깊이도 있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전문가들, 특정 분야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깊이도 있고 풍부하게 서로 간의 연관성 있는 아이디어들. 자, 뭐에 관한 아이디어들? 세상에 관한 아이디어들. 그들은 그냥 단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좋은 생각하는 사람, 그냥 특정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예외적일 정도로 유난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은 가지는 거다. 가진다. 지식을 가진다. 특정 영역에서 지식을 가지는데 이를테면 체스, 화학, 테니스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다. 많은 사실들을 그냥 단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가지는 거. 전문성 또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는 거. 한 주제에서 그 가지는 것은 의미한다. 뭐뭐라는 것을. 지식이 조직화되어져 있다는 거. 뭐로? 일관성 있는 틀로 딱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전문가가 이해한다라는 거. 상호 연관성을 무엇 사이에? 사실들 사이에. 그리고 또 전문가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심적인지 핵심적인지를 분간도 할 수 있다는 그걸 의미한다. 그렇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깊고도
하지만 조직화되어진 이해는 허용해준다.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허용해준다.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더 커다란 유연성을 학습에 있어서, 그리고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용이하게 촉진시켜준다. 적용을. 자, 어디에 걸쳐서해?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해. 그건 자연스럽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자연스럽다? 관찰하는 거.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찾는 거, 추구하는 거, 설명을 찾는 거. 자, 뭐에 대한 설명?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이걸 관찰하고 그 설명을 찾는 거.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게 자연스럽다. 근데 이따금씩은 그 추론은 틀렸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하나나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이다. 생태학적 오류이다. 근데 그 생태학적 오류에서는 거기에서는 한 논거가 주장한다. 뭐뭐라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인과관계에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자, 무엇 사이에? 두 가지 것들 사이에. 단지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때 그게 발견되어졌다. 뭐뭐라는 거.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어떤 인근 지방 또는 이웃 지역에서, 어떤 동네에서. 자, 어떤 동네냐? 그 동네, 거기에서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그 수가 많았었던 그 동네에서 몇몇 사람들은 썼다. 이런 공동 발생을 썼다. 주장하기 위해서. 뭐뭐라고.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원인이었네. 범죄의 원인이었네 라고 주장하려고. 근데 한 주의 깊은 세심한 분석은,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은 드러냈다. 노출시켰다. 확 그냥 세상에다 까발렸다. 뭐뭐라는 거를. 자,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강요받았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떤 동네에서. 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어떤 동네냐면 범죄율이 이미 높았었던, 낮은 게 아니라 높았었던, 이미 높은 데서 사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더 값이 비싼 주택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더 안전한 동네에 있는 이민 들어온 자들, 그 사람들 자체가 저질렀는데 거의 그냥 안 저지르다시피 했다. 범죄. 이 범죄에 거의 극소수, 그냥 거의 안 저지르다시피 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분석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오해할 것이다. 잘못 그 해석을 해버릴 것이다. 그 관계성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럴 거다. 구축할 것이다.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쓴다. 그 이전의 경험을 쓴다. 예측하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지를. 다른 환경들은 만들어낸다. 다른 기대를 만들어낸다. 이게, 즉 이런 사실들, 이게 아주 심오하게 예시로 설명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 제렛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책 총균쇠에서 그는 설명한다. 묘사한다. 그 모험, adventure, 모험을 묘사한다. 어디를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험. 자, 어디를 쭉 통과하면서 뉴기니아 쪽에 그 정글 누구랑 함께 이 원주민 뉴기니아 사람들하고 그는 모모라고 말한다. 모모라고 말한다. 이런 원주민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한다. 수행을 아주 형편없게 한다. 이거 완전 그냥 안습이다. 안습을 한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과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과업이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하도록 쭉 훈련을 받아온 그런 과업들 모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쭉.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다. 원주민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멍청하지 않다. 원주민들은 감지할 수 있다. 가장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다. 어디에서? 정글에서. 근데 그게 가장 미묘한 변화를 정글에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다. 어디에 있어서 좋으냐 하면 이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 좋다. 흔적을, 포식자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 좋고, 또 어디에도 좋으냐 하면 찾아내는 것에도 좋다. 그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들은 안다. 어떤 곤충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내버려 둘지를 알고, 또 그들은 또 안다.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또 그들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철거해 버릴 수도 있다. 보금자리를 되게 쉽게.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 양반이 아마 보낸 적이 없지? 쓴 적이 없지 시간을? 그러한 장소들에서. 이 다이아몬드는 능력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자, 뭐 할 수 있는 능력?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디에? 이런 것들에. 만약 그가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을 치게 된다면, 한마디로 어디에 대해서, 그런 과업들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가 아마 수행할걸? 형편없이 수행하게 될걸?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투입한다.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어디 하는 곳에 있어서, 만드는 곳에 있어서, 그리고 출범하는 곳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그리고 나서 또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또 만든다. 실수를 해버린다. 너무 심하게 지나친 가격을 매겨버리는 거, 그것들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업가들은 만들어 온 거다. 어떤 걸 딱 만든 거다. 그들이 아주 깊이 신경 쓰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를. 그거는 그들의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그 느낌,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의 그 느낌, 그게 왜곡시킨다. 그들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자, 그 어떤 인식의 왜곡이냐면 그게 유발하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유발해버리는, 그들로 하여금 너무 심하게 값을 매기도록, 그들 제품에. 뭐 그렇긴 한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데, 어디에서 빠르다? 딱 알아차리는 거, 깨닫는데 빠른데, 몸을 아는 것을. 그들의 처음 가격이 너무 높다 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좀 빠르기는 한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두가 다 되게 행복하거나 아니면 기꺼이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기뻐하거나 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의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제품들을 더욱더 매력적이게끔 만드는데, 그들의 제품을 좀 더 매력적이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될 수가 있다. 굉장히 값비싼,
값비싼 실수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실수? 그게 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자, 그럴 적에, 당신이 출범할 적에, 시작할 적에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때 당신의 우선순위, 우선사항은 당연히 그게 돼야 된다. 당연히 얻는 것이어야 된다. 충분한 시장의 채택을 얻는 것이어야 된다.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당신은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된다. 희생할 준비가 돼야 된다. 당신의 처음 가격과 수익을 희생할 준비가 돼야 된다. 성취하기 위해. 이런 목표를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판매량, 한마디로 많이 팔리면, 그러면 당신은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의 가격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수익을. 대부분의 측면들에 있어서 인간들은 그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종들 중에 하나다. 그게 발전을 쭉 시켜왔었던 매우 다른 전략을,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의 전략, 더 많은 에너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더 천천히 번식하기 위해서. 마치 유인원과 코끼리처럼 우리는 성숙한다. 점점 성숙한다. 좀 천천히 느린 속도, 여유만만한 속도, 지금 레저 왔어? 하는 그런 속도로 키운다. 커다란 몸을. 그리고 가진다. 적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아기들을 가진다. 하지만 갖다 바친다. 많은 시간을 갖다 바친다. 에너지를 갖다 바친다. 어디에? 키우는 것에 갖다 바친다. 그들을 잘. 이런 조금 이제 특이한, 독특한 전략은 성공한다. 왜냐하면 뭐 그런 반면에 유인원하고 코끼리들이 만들어내는 반면에 더 적은 수의 아기들을, 쥐들보다, 그런 반면에, 자, 왜냐하면은 더 커다란 퍼센트, 그러니까 비율이, 백분율이, 그들의 새끼들, 그 새끼의 비율이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그러고 나서 번식을 하니까 한 생쥐는 될 수가 있다. 엄마가 될 수가 있다. 그랬을 적에 그녀가 한 5주 정도만 돼도 또 가진다. 그러니까 한 생쥐는 될 수 있고 가진다.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되는 새끼를 한 배 새끼당 가지고, 그리고 또 가질 수가 있다. 새로운 한 배 새끼를 매 2달 정도마다 가질 수가 있다. 그 과정에 걸쳐서, 그녀의 대략적으로 한 12개월 되는 그 인생의 과정에 걸쳐서. 근데 엄청난 다수, 그녀의 새끼들의 다수가 새끼들의 다수니까 역시 복수로 받아서 죽는다. 젊어서 죽는다. 대조적으로 침팬지 한 마리, 혹은 코끼리 엄마 A or B, 얘만 주어. 코끼리 엄마가 그러지 않아. 번식하지 않아. 뭐 할 때까지. 그녀가 적어도 최소한 12개월 12년, 그러니까 12년 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적어도 최소한 12년 정도, 12살 됐을 때까지는 12살 됐을 때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그녀는 낳는다. 오로지 한 마리의 애기, 새끼를 낳는다. 매 5에서 6년마다 어디에 걸쳐서, 다음번 30년이나 그 정도의 세월, 거기 걸쳐서 그렇게 낳는다. 대략 절반, 이 새끼의 절반이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뭐뭐 하는 것에서 이제 성공한다. 되는 거. 부모 되는 것에 성공한다. 그럴 적에 과학자들이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적에 혹은 실험적으로 입증할 적에 어떤 가설을 입증할 적에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정보를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려고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다. 그들 혼자서 막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의 의미를 그리고 도출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론을 그것으로부터 도출해내도록 그러려고 이렇게 혼자서 간직하는 거 아니다. 대신에 그러는 대신에 혼자 가지고 있는 거 대신에 그들은 출간한다. 그들의 결과를 그리고 그들의 자료를 만들어 버린다.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검증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점검을 위해서. 이게 결과도 출간해 버리고 검증 위해서 한번 봐라 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만든다. 가능하게 만든다. 누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자료를 그리고 아마 가능컨대 반박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결론을 반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중요한 건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만든다. 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과학자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들을. 그 가정은 뭐뭐라는 것이다. 사회가 전체로서 결국 알게 된다라는 것이다. 더 많은 걸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정보가 퍼진다면 가능한 한 넓게 퍼진다면 가능한 한 넓게 뭐라기보다는 제한되어진다라는 거 제한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디로 제한되어지는 거 몇몇 사람들에게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각각의 과학자는 의존한다. 다른 과학자들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존한다. 1930년대 때 영국 심리학자 프레데릭 바틀렛이란 사람 요청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라고 요청했다. 첫째, 들어봐라. 이 민간설화를 한번 들어봐라. 다른 나라의 민간설화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회상하라고 요청했다. 이것도 원래 네모예요. 회상하라고 요청했다.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나중에 당신이 아마 추측하듯이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랬다. 잘 기억이 안 됐다. 잘 기억이 안 됐다. 뭐만큼 잘? 친숙한 이야기만큼 그만큼 잘 기억되지 않았다. 이거 B as well as A 구문 아닙니다. 뭐뭐만큼 잘이에요. 그만큼 잘 기억은 안 됐다. 놀랍게도 근데 실수, 오류, 기억에서의 오류가 무작위였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실험자, 실험 당하는 사람, 주제란 뜻도 있고 과목이란 뜻도 있고 뭐 백성이란 뜻도 있고 뭐 어디에 뭐 종속되거나 털리기 쉬운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피실험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피실험자들은 종종 다시 썼다. 비슷한 부분들 이거 다시 썼다. 그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썼다. 특히나 그 부분들을 다시 썼다. 어떤 부분들?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들에게, 피실험자들에게. 이 바틀렛은 결론을 내렸다. 뭐뭐라고. 자, 그럴 적에, 직면할 적에, 문제를 직면할 적에 사람들이 좀 끌어다가 쓴다, 활용한다라고. 정신적인 이 스키마타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쓴다라고. 즉 선반, 저장되어진 지식의 선반. 이것도 네모인데, 그 뇌 안에서 자 채워넣기 위해, 어떤 사소한 간극이나 격차를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 기억 안에서 따라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의 그런 과정이다. 그게 포함하는 뭐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상상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길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반복된다. 그리고 바라보면, 역사 기록을 바라보면 고대의 문명, 굵기를 좀 굵게 할게요. 자, 고대 문명들, 고대 문명들의 역사적 기록들을 바라보면 일부의 것들은 정말로 좀 그런 것 같아 보인다.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인다. 반복적으로. 역사는, 문명은 팽창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너무 지나치게 쭉쭉 뻗치게, 즉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무너진다. 붕괴한다. 모모에서처럼, 그 경우들에서처럼. 자, 로마의 경우, 그리고 대영 제국의 경우처럼. 자, 로마는 망했다. 서기 476년에. 그리고 대영 제국. 근데 얘는 또 폭삭 망했다. 산산이 흩어졌다. 100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얘 망하고 1000년도 넘게 지난 다음에 언제 망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게 World War II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이후에, post,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에. 근데 그런가? 이게 항상 맞나? 이게 맞나?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맞다면, 역사가 그냥 진짜 그대로 반복된다면 고고학은 그럴걸? 꽤나 제법 지루할걸? 한 가지 것은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 것이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는 그거 아니다. 일부 문명들은 끝난다. 갑자기 끝난다. 마치 아즈텍과 잉카처럼. 근데 얘네들이 정복을 당했다. 얘네들 정복 당했다. 침입자들에 의해서. 1520년대 때 서기. 그런 제국들은 절대로 기회가 없었다. 안 가졌다. 기회를. 망할 기회. 폭삭 그냥 주저앉을 기회. 무슨 결과로서? 지나친 팽창의 결과라서. 그래서 그 경우, 문명들의 경우에는 역사가 스스로를 반복된다. 이거는, 이런 말은 좀 그래 보인다. 인 것 같아 보인다. 지나친 단순화인 것 같아 보인다.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 박사인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이다. 뭐의 선구자? 개념, 컨셉.
바로 성장적 마음가짐에. 자, 뭐로서의 성장적 마음가짐? 방법으로서의. 뭐 할 방법?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그렇게 할 방법. 두획은 뭐뭐라는 걸 발견해냈다. 알게 됐다. 아이들. 자, 어떤 애들? 얘네들이 그렇게 들은 애들. 너희 똑똑하네? 라고 들은 그 아이들은 실제로 수행이 좀 underperform. 수행을 좀 못하더라. 수행도가 좀 떨어지더라.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행을 한다라는 거. 미래의 과업에 있어서. 뭐 함으로써? 선택을 해버림으로써 더 쉬운 과제를. 자, 뭐 하려고? 피하려고. 증거를 피하려고. 어떤 증거?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 그 증거. 그리고 그걸 두획이 부르지. 그거를 두획은 부르지. 뭐라고 부른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고정된 마음가짐을. 대조적으로 두획은 발견했는데 뭐뭐라는 거를. 자, 아이들. 걔네들이 칭찬받는 애들. 뭐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자,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받은 아이들이 점점 키워낸다. 발전시킨다라는 거. 그거를 두획이 부르는 성장적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발전시킨다라는 거. 그걸 발견해냈다. 두획은. 그들은 배운다. 알게 된다. 뭐뭐라는 거. 그들의 노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 뭐라는 거? 그게 뭐뭐를 낳았던 거. 어디로 이어졌던 거. 그들의 성공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점점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취할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떠맡게 된다. 결국엔 떠맡게 된다. 뭘 떠맡게 된다? 더 힘든 것들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아진다. 뭐에 대해서? 지 스스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준다. 한 아이에게 변수를 준다. 변수. 어떤 변수? 그거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 라고 두획은 설명했다.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주변을 감시하는 거. 감시하는 건 이다. 집중하는 거다. 어떤 거? 그것에. 그게 바깥쪽인 거. 우리 스스로의 바깥쪽인 거. 우리 자기 자신의 바깥쪽인 거.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그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느끼고, 아마도 심지어 맛도 보는 거. 근데 이따금씩은 그거. 진짜로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 그것은 이다. 어떤 것이다. 좀 덜 구체적이고 특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느낌이다. 느낌. 우리 안에 있는 흥미진진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그게 나타났다. 등장했다. emerge. 나타났다. 뭐로부터? 한 연구로부터. 지하철 승객의 행동의 연구. 연구자들, 그러니까 노력하는 연구자인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 왜 사람들이 앉지? 아니, 걔네들이 앉는 거기에 왜 앉지? 왜 서 있지? 아니, 걔네들이 서 있는 거기에 왜 서 있지? 지하철에서. 그리고 이 전철 그 안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연구자들은 검사해봤다. 조사해봤다. 그 요소들을 형성하는 요소.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 타는 사람들이 썼던, 그리고 탐색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양한 상황 하에서 그런 방식을 이제 형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검토해봤다. 자, 그 중에 하나. 그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포함했다. 이유를 포함했다. 많은 승객들이 자리 잡기, 자기 자신을 그냥 심어버리는 거, 자리 잡는 거를 좋아했던 이유. 어디 가까이에? 그 전차의 문 쪽, 그 가까이에. 부분적으로는 이거. 문 근처에 자리 잡는 거. 이게 명백한 편리성이었다. 편리성.
가능하게 되는 것의 편리성. 나가는 게 가능한 거. 좀 더 빠르게. 근데 또 그거는 형성이 됐다.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됐느냐 하면 더 추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열망. 피하려는 열망. 그러니까 이따금씩은 좀 뭔가 불편한 그 느낌. 좀 우연히 그냥 아이 컨택을 해버리는, 눈을 마주쳐버리는, 앉아있는 seated 조심하시고, 앉아있는 승객들과 그런, 왜냐면 이게 앉히다기 때문에 이러면 앉아있는이 됩니다. 앉히다 앉혀진, 그러니까 앉아있는 승객들. 우리는 느낌을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가진다. 잠수 반사를 가진다. 마치 누구처럼, 다른 해양 포유류들처럼. 이건 의미한다. 몸을 아는 거. 특별한 신경 말단 끝부분이 우리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입과 코 주변에 있는, 그게 촉발시킨다는 거, 유발시킨다는 거. 이러한 반사를 오로지 언제? 얼굴의 그 지역이 물 아래쪽으로 갈 적에. 만약에 우리가 물 안에 있으면 우리 머리가 공기 바깥쪽에 있는, 그쪽 그런 상태로, 그러면은 그 잠수 반사 이런 거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라앉히면 그냥 우리 얼굴만 물 그 그릇 사발 안에다가 가라앉히면, 이제 그러면서 전체, 몸 나머지의 전체가 건조한 공기에 있으면서, 뭐 그러면 잠수 반사는 촉발된다. 그건 자동으로 닫아버린다. 잠수 반사가 자동으로 그냥 닫아버린다. 기도를 줄이면서 위험을 줄이면서 삼켜버리는 거, 물 삼켜버리는 거. 그리고 그것은 좁게 만든다. 작은 공기 통로들을, 폐 안에 있는. 동시에 심장박동은 느려진다. 절반의 속도로. 그리고 피는 돌려진다. 방향이 중요한 기관으로, 장기로 보호하면서 그 장기들을 효과로부터, 짧은 그 정지의 효과, 호흡의 정지. 대조적으로 만약에 뭐 침팬지 한 마리나 아니면 고릴라 한 마리가 발견한다면, 지가 지를 발견한다면, 지가 지를 발견했는데 나 물 안에 있네? 코로 물 들어오네? 이걸 발견하면 뭐한 채로, 얼굴이 아래쪽에 있는 채로 그 표면에, surface 표면, 그럼 패닉 상태에 빠지겠지. 녀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겠지. 그리고 그놈은 재빠르게 빠져 죽겠지. 익사하겠지. 있다.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다. 진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혹은 진실의 편향성이 있다. 언제?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적에. 서로 간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럴 적에, 우리가 들어주고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을, 아니면 읽고 있을 적에, 그들의 말들, 즉 글을 읽고 있을 적에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몸을 아는 거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다. 진실을. 이거 보통은 좀 좋게 작용한다. 잘 작동된다. 만약에 당신이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한테 어디에 화장실이 위치되어져 있는지를, 아니면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면, 비가 바깥에서 내리고 있는지를, 당신은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다. 뭐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대답에 있어서 상상해라. 얼마나 그게 어려울지를 상상해라. 뭐 하는 게 어려울지를? 대화하는 거. 어떤 사람과. 서술은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정한다면 뭐뭐라고. 모든 거.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라네, 거짓말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실로 참으로 한번 의심해보는 것, 진실을 의심해보는 것, 어떤 진술의,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선택하는 거,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요구한다. 추가적인 정신적 단계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은 인지적인 구두쇠다. 성향, 개인들의 성향, 보존하고 아끼려고 하는 인지적인 자원을 모함으로써 최소화함으로써 정신적 노력을 정보 처리할 때, 응? 인지적인 구두쇠다. 그게 의미하는 거다. 응? 우리가 전형적으로 안 쓰는 거, 더 정신적인 노력을 안 쓰는 거, 뭐보다 그게 그래 보이는 거보다, 그게 그래 보이는 거보다 유사관계 대명사예요. 필요하게 보이는 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요 앞이나 뒤는 빈칸 가능, 빈칸 추론 가능. 그 말이 된다. 그 말이 된다. 그렇다면 뭐뭐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온라인상으로 봤을 적에 비록 그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응? 가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값은 믿는 거다. 적어도 최소한 처음에는. 계산하는 거,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근본적으로 바꾼다. 방식을 바꾼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바꿔버리면서. 그 계산법을 바꿔버리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의사결정에, 그럴 적에, 당신이 무언가 살 적에 현금 가지고, 그때 그 구매는 포함한다. 실질적인 상실, 이걸 포함한다. 당신 지갑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더 가벼워진다. 신용카드는 근데 만든다? 구매를 추상적이게 만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정말로 느끼지 않도록 그 부정적인 측면을 써버리는 것에 돈을. 뇌 이미지 만들기에 그 실험들, 그게 뭐뭐라는 걸 시사한다. 제시해준다. 지불하는 거.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불하는 것은,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줄여준다라고. 활동을. 뇌 섬엽에서의 활동을. 그게 어디냐면 뇌 지역인데, 부분인데, 관련된 부정적 느낌에. 이 조지 로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뭐 했듯이, 이 사람이 신경경제학자인데, 카네기 멜론, 대학 이름입니다. 그 대학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 본질, 신용카드들의 본질은 보장한다. 뭐뭐라는 거. 본질은 보장한다. 뭐뭐라는 거. 당신 뇌가 마비가 돼버린다는 거. 응? 어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지불의 고통. 자, 돈 써버리기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나쁘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뭐 생각해봐. 이 실험들. 자, 드라켄이 아니라 이 드라젠 프랄릭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덩컨 세메스터라는 사람, 이 두 경영학 교수인데 MIT 그 학교에 이 사람들이 조직했다. 한번 짜봤다. 실제에 이 봉인 입찰 그 경매 그 표에 대해서, 보스턴 셀틱스 그 게임 표에 대해서 그걸 짜봤다. 자, 참가자 절반이 그 경매에서, 이 절반의 사람, 그 참가자들의 절반이 경매에서, 참가자들의 절반이니까 war informed, 정보를 받았다. 뭐뭐라는 거, 이제 정보를 알게 됐다. 그들이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말을 들었다. 말하는 걸 당한 거니까 말을 들었다. 그들이 지불해야만 한다고, 신용카드로. 프라니까 시메스터는 그리고 나서 평균치를 내봤다. 그 입찰가 뭐에 대해서, 두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졌다. 그 평균 신용카드 입찰이 2배 더 높았다. as 이거 as high as는 higher tha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배만큼 그만큼 더 높았다. 평균 현금 입찰보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썼을 적에, 그들의 신용카드를 썼을 적에
그들의 입찰은 훨씬 더 신중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좀 무모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았거든. 필요성을 제한할 필요성. 그들의 소비를.